자, 정경심 판결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볼게요. 오늘의 이 섹션의 주제는 정경심 교수가 4년이면 장모님의 300억짜리 은행 잔고 증명 처벌은 몇 년? 이런 주제로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100%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정경심도 위조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키워드는 표창장 위조한 게 맞네라고 치면 요것이 4년 받았으면 장모님의 잔고 증명서 위조, 저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모님 재판부 들어가면서 위조한 건 인정하나 고의는 아니었다. 지랄하고 있어요. 아니 위조를 고의 아닌 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분신사바는 가능하대죠. 진짜 우리 예전에 좀 하지 않았어? 이 분신사바 이렇게 자꾸 자기 뜻은 아닌데. 내 뜻은 아닌데 그냥 동그라미가 그려져. 그래서 막 내가 나중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뭐 고현정 동그라미가 막 그려져. 그런 사람은 재판하기 전에 신내림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무속 채널을 좀 즐겨 보는데 예. 이 거기서도 이런 거는 다루지 않아요. 있어? 아, 그 유튜브에 무속 채널들이 많은데 어떻게 추천 영상으로 떠서 보니까 그다음에 계속 떠요. 근데 이분들도 참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건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실제로 지금 포인트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양형 4년이 과하다라고 할 때 표창장 위조가 4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돼요. 무고가 된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대요. 지금 심지어 우리 쪽이라고 보이는 팩트 체커들이 열심히 그거 갖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형량은 어디서 나왔다? 사모펀드에서 그 부당 거래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했던 그것에서 대부분의 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 쪽이라는데 난 모르겠어. 그쪽이 우리 쪽인지 어떤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마치 4년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은근히 협박하는 게 뭐냐면 표창장 위조가 4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그 앞에 조국 장관이 있었을 때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10억 원 가지고 시작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식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지만 팔지 않아서 이익이 생기지 않은 걸 굳이 미실현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혐의상으로 보면 15개 가운데서 7개가 지금 표창장 관련됐던 입시 관련 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입시 관련 비리로 해석되는 것도 어이가 없거니와 공주대 포함해서 괜찮다고 했었던 것까지 싹 다 이건 유죄다. 업무방해다. 서울대학교에 부산대 이전원에 온갖 거래서 그걸 집어넣었으니 국민들 보기엔 7개 가운데서 무혐의로 났던 건 4개 말고 11개 가운데서 7개가 표창장 위조 관련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남의 기사를 꼼꼼하게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표창장 위조했으니까 요거 6개월 뭐 했으니까 이렇게 내린 게 아니잖아. 예. 그런데도 걔네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고할 때의 이야기는 그냥 괘씸죄예요. 당연하지. 왜 반성 안 해? 너 때문에 최성애가 힘들었어. 이거잖아. 최성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우호적인 증언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강요나 협박 등등에 의해서 위증을 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이 전부 다 위증 수사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일단 한 전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쟤네들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저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일단 네가 조국에 유리한 증언을 했어. 니들도 죽어봐. 그게 위증 수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죽여야 더 이상 비슷한 사건을 2심을 돌이킬 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2심 때 뒤집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증 수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민을 기소합니다. 두고 보세요. 조민이 공범이라고 나왔잖아. 예. 조민도 기소해. 그리고 조민에 대해서 의사 자격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국시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이게 3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항소 못하고 나중에 내가 제발 잘못했습니다. 저 이민 갈게요. 우리 가족만 살게요.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은 중요할 때마다 세월호 재판에 가면서 선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집어서 36년을 했지 사실상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는 역할도 했고. 그렇죠. 그때 이것도 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세월호 그 선장에게 무슨 죄를 했냐면
유기치사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고만 있다고 유기치사죄를 해가지고 했던 이게 조금 사람이에요. 보고 이야기를 예, 하자고. 보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이 판사 임정엽이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요? 요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임정엽이 지금 했던 그 판결에 판결들. 관련된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지금 이거부터 임정엽이 내렸던 것들이에요.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 아이들 엿보던 40대 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징역 1년, 창신대 강병도 총장 횡령 무죄, 의사 친동생 성폭행 무죄, 이건 뭐 오늘 낮방송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에 대해서 살인죄 무죄인데 그러니까 살인죄를 무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2심에 가서 그게 살인죄가 성립된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임정엽을 실드 치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다고 하는데 그게 용감하게 그 판결을 내렸다고 그 지랄을 했어요. 요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럼요. 그 아까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예. 뭐가 있냐면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이날 그 임정엽 부장판사는요.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예.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예요, 내용이. 근데 진짜 골 때려봐. 들어보세요.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도 겉으로는 36년을 선고했던 훌륭한 재판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야, 중앙일보 등이 이 보도 어제 하루 종일 엄청 쏟아내더라고. 세월호 사건 이렇게 판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기치사라는 게 한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그대로 가만 보고 구제하지도 않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일 때도 몇 년을 받느냐? 유기치사가 최소한 4년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400명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유기치사로 36년 받는 게 그게 많이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음에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들어가거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했다면 각각 건조물 침입죄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이게 말이 돼? 임정엽한테 나왔는데 여자 화장실 엿보기 위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게 임정엽이고요. 창원지법 형사 아니, 여기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자 화장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이에요. 이거는 진짜 잘라버려야 될 놈이지 이게. 그리고 또 국제전화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이체된 돈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로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만인 정모 씨 등 4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서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임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근데 실형이 1년이야. 아니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돈 찾아갖고 있는 얘들이 결국 그 큰아풀인데 예. 이렇게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교비 회계 자금을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한 뒤 다시 모금해 법인 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 창신대학 학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예. 요건은 뭐야?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학 비리 중에서 굉장히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돈을 갖다가 세탁하듯이 돌려가지고 횡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죄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럴 땐 증거가 참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낮방송 이야기도 했으면 한 번 더 언급합시다. 황당해서 말이에요. 지난해 초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한 의사의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 해당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 대법원 가서는 오늘 확정했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야. 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이래. 근데 그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대. 야 그러면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인데 거기 증거를 갖다 다 그냥 그때부터 계속 보관해 놓고 있냐? 더군다나 친 오빠인데? 결국에는 대부분에 의해서 뒤집히는데 저는
정경심 교수 건도 결국엔 대법원에서 뒤집힐 사안이라고 그럼요. 봅니다. 그냥 뇌피셜 판결이잖아요. 2심에서 뒤집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럴 만한 근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선도 거기에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한 언론이 따라붙어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1심 재판부의 각 혐의별 판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 진짜.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이렇게 많아 양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 그분의 첫 번째 섹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시 비리 관련한 거 입시 비리 관련.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있네. 사문서 위조 이쪽 동양대 표창장이죠. 요거. 근데 이거. 이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같은 표창장 갖고 2012년 9월 7일에 공소한 공소장이 2019 고합 738이라는 사건 번호를 받아요. 네, 이 사건 번호를 받는다는 것은 독립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된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 2019 고합 1050이라고 하는 사건 번호가 붙은 거는 2013년 6월 16일에 검찰이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기소장 변경한 거지.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송인권 판사가 안 받아주니까. 변경을 안 받아주니까 새롭게 기소했지. 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송인권 판사는 막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앞에 거하고 둘째 거는 똑같이 같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건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별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송 부장 판사가 안 바꿔줬던 이유가 만들었던 사람, 시기, 장소, 과정. 방법 이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처음에 기소가 잘못되니까 공소 취하해라. 그러니까 공소 취하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안 안한 거예요, 바꿔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그걸 별도의 케이스로 등록한 것 자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 처음에 애초에 검찰들이 지랄 연병을 하면서 진짜 9명이 번갈아 가면서 소리 지르고 개 난장판을 피우면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 앞에 거를 공소 취하를 그 공소장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 2013년에 6월에 공소장을 낸 것은 모든 증거가 9월 7일 이후에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됩니다. 아하. 증거를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임정엽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나 이게 워낙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개 같은 얘기냐면 임의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전에 간첩들 잡으려고 고문했지만 얘네들의 한 범죄가 너무 중차대하고 국익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고문한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법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판단해. 맞습니다. 중요성은 딱 그런 거고요. 그렇게 임의대로 이건 묻는 거죠.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조됐다고 하는 표창장으로 서울대 의전원하고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골 때린 상황이 하나 나오죠. 여기 그렇죠. 보면 뒤에 여기요. 보세요. 서울대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두 개를 제 검찰이 해놓습니다. 위조 공문서 행사. 사실은 이거는요. 사문서거든요. 사실은 사문서. 공문서가 아니에요. 네. 사문서를 위조하는 거는 사문서 위조만 갖고는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행사해서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그렇지. 혐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대학에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죠. 이득이 됐다는 건데 행사라고 하는 것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밑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집어넣는데 그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진짜 무슨 검찰이 직접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건 검찰이 내렸던 판결을 재판부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래 그 말도 옳다. 그러니까 법을 임의대로 적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채택하고 우리 법은 그렇게 재량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임정엽이는 지금 검사래요. 임정엽 검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검사야. 맞아. 임정엽 검사님. 참. 그리고 나서 권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권성수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 뭐 등등 해가 다 유죄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코링크 피의 관련한 거예요. 네. 진짜 핵심은 무죄야. 이것도. 봐봐 여기 업무상 행위형과 자본시장법 위반 이걸로 시작된 수사잖아요. 네. 요거는 무죄.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무죄 또는 유죄.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저기서도 일부 유죄가 나온 거 보세요. 난 진짜 너무 골 때려가지고 저 헛웃음이밖에 안 나오는데 저기서 일부 유죄 나온 게 그 주식을 다 갖고 있다가 잠깐 올랐을 때 일부를 팔아. 그래서 2천만 원인가 남겨요. 그게 유죄라는 거야.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2천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2억 2천 다는
오히려 손해가 나요 나중에. 그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억 2천이라고 하는 게 잠깐 올랐을 때 전체 금액 곱하기 이때 금액 해가지고 2억 2천이 실현됐다고 보는데 실현된 적은 없잖아. 돈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라고 딱 해놓고 나중에는 미실현 이익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얘기를 해. 참. 야, 씨발, 진짜 판사가 더 중요한 게 그구나. 이게 아무리 해도, 검사가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이건 불법이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라고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임종혁 검사님께서는 검사들 부역을 임종혁 검사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거잖아요. 임종혁 검사님. 나는 여기서 진짜 그 지우마 대통령 그 브라질의 지우마 대통령이 겹친다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한 학교에서 2년간 같이 공부한 그것도 그냥 적당히 대학 다니는 하루 30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하고 공부하고 수업했었던 그 자들이 선후배끼리 엄청난 카르텔이 돼 있는 데서 하나는 판사 역할 하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변호사 쪽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검사가 짜놨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깐깐하게 했었던 재판부 사찰이 왜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송인건 부장판사 같은 경우 도대체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느냐고 얘기를 해가면서 검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치워버렸죠. 그 뒤에 사람들 여론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형 사건을 보면서 나름 진행 잘한다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판사로 세웁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큰 것만 맡게 돼서 이제 이재용 재판까지 같이 가게 되는 예. 거죠. 이재용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재용이 범죄 혐의와 금액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정경심하고 어떻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그때 저질렀잖아요. 빠져나가는 주 죄문이 있잖아요. 네. 그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고 또 나가겠죠. 그리고 뭐 그 회사 내에 그 범죄가 되는지 그 그럼요. 부분을 갖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재판부가 위원회를 요구했던 거 다 만들어주면 했고 하니까 풀어주겠다. 요 증거 인멸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에 이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유죄 나올 때 예. 2개 정도 나온다면 하나는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은닉 뭐 내진 증거 인멸 교사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얘들이 혹시 한다면 은닉 교사까지도 유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나머지는 죄다 무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됐기 때문에 그 만드는 실력 없는 사람이 이걸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다 무효가 돼버리고 따지고 보면은 최성의 총장 자체 학위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 사람이 자기 말로 했던 모든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인정하겠냐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 편을 확실하게 든든하게 확 지키고 있으니 못 이기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이 사모펀드 건으로 조국 장관을 치고 나오는 게 없자 통계 입시 비리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인터넷 확인서 상장 네. 위주로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기소한 당사자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예. 근데 이게 놀랄 게 뭐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정직 2개월 나왔을 때 예. 윤석열 쪽에서는 놀랬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적어? 음. 재판부가 그랬는데 요번에는 4년에 5억 하니까 여긴 또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건 과잉 충성이거나 윤석열 쪽에는 검찰에 대한 지나친 법조계의 의리 지키기 이 정도로 전 추론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라니까 이거는 앞으로 공수처장을 공격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공수처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2,300명 검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걸려. 그렇지. 다 걸린다니까. 표적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었고 얻어낸 결과물인데 모든 기술이 다 총동원됐어요. 임정엽이나 권성수나 이런 판사들이요. 사실은 윤석열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네. 어떻게든지 정경심으로부터 유죄를 끌어내면 되는데 자, 우린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막아라. 그렇지. 이제 공수처장 니들이 알아서 정리해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텐데 당연하죠. 징역 4년 법정 구속까지 시키면서 파장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아니 그게 파장을 일부러 키운 이유가 명확해 보이는 게 위증 수사를 하라고 오더를 때린 거라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검찰이 우리도 우리 일한다면서 나경원 다 열세계 네. 혐의 털어내주고 얼마나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판사 식구 다 무죄 만들어주고 검사들한테 자 이거 이제 앞으로 수사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자 위증 관련한 수사 다 해가지고 2심에서 나 쪽팔리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쟤들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우 안 됐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정치 혐오 우리 빡치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사법부나 이 재판부 나가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에서 우리가 좀 조용했어요. 윤석열에 집중하느라. 이건 뭐 같은 집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한 패밀리라고요. 이런 카르텔들 깨버려야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잘못된 판결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언론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뒤집힙니다. 못해 못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2심 판결 났을 때 예. 그 판단 존중했으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판사도 일개 사람일 뿐이라고 매수당했는지 사찰당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하고 술이나 처마셨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잘못된 판결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은 정경심 교수의 그러니까 관련된 판결을 수긍해라고 지금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예. 포털까지도 그런 짓거리를 그런 하고 짓거리를 있다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털들 언론 못하게 해야 돼. 이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쓸 게 없어. 더한 독재 정권 시대에도 내가 여기까지. 우리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 캐롤이 하나 부르고 또 다음 순서 넘어갈까요? 좋아. 내가 제일 불러봐. 좋아하는 캐롤은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거기 제목이 고요한 밤이죠? 원래? 예. 한번 불러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화음 너 빨리.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걸 끝까지 부르네 다. 예, 잘하셨어. 이거 1분도 안 돼. 그걸 안 따라 불러주냐 인간아. 비를 같이 맞아야지. 대렘 진짜. 부산 쓸래?